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소니 알파 7 4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 5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면서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 때마다 콘텐츠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카메라의 정체성입니다. 소니 알파 7에서는 크게 카메라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니 알파 7R, 그 다음에 소니 알파 7, 소니 알파 7S가 있습니다. 소니 알파 7R은 난 사진을 너무 좋아해, 너무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로 화소 자체도 다른 라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알파 7S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나는 사진보다는 영상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 카메라는 높은 화소보다는 다양한 영상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 7 라인인데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 라인입니다. 물론 알파 7S에서도 사진이 안 찍힌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SNS나 유튜브 안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프린트를 해야 할 때 일반 영상 라인보다는 고화소 카메라 라인이 더 유리합니다. 알파 7-4는 영상도 사진도 제 생각으로는 필요 이상의 그 기능에 있는 바디로 출시가 되어서요. 하이브리드 카메라로서는 가성비가 최고의 카메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저 또한 구매한 이유가요. 영상도 그렇지만은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서 지금 저에게는 정말로 딱 좋은 바디인 거죠. 그래서 구매를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은 나는 영상 쪽인가 아니면 사진 쪽인가 아니면 둘 다 하고 싶나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스펙인데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4K 60프레임까지 되고 10비트 폴트 2의 바디에 S로그, 시네톤 등 다른 영상을 중심적으로 하는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격에 풀프레임으로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실이에요. 물론 4K 60프레임 경우 크롭이 되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셀피로 브이로그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요 화면이 꽉 차더라고요. 네, 그뿐 아니라 소니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 다 넣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토포커스 그리고 저조도도 영상 쪽에서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파 7S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사실 제가 아직 알파 7S3 그 카메라를 테스트를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영상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 그냥 봤을 때는요 알파 7S3가 ISO가 높아지면 노이즈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소니 알파 7S3랑 이 알파 7 4랑 비교를 하시는 것도 살짝 조금 언밸런스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동굴에 다녀왔거든요. 알파 7 4 탐론 2875mm를 가지고 영상도 살짝 찍으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포커스 브리딩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바디 소니 알파 7 4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포커스 포인트가 변할 때 살짝 움직이는 것이 있었던 것을 없애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다, 특히 상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테크 유튜버나 뷰티 유튜버 같은 분들, 사물을 카메라 앞으로 바로 가지고 왔을 때 더욱더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생긴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이거 포커스가 나갔네 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영상 정말로 깔끔하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인데 아직도 고민을 하신다고요? 아 참, 그럼 다음 포인트,
발열입니다. 알파 7-4의 발열 영상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저도 많이 봤고 이미 제가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들이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왜 발열 문제 이렇게까지 있냐, 한쪽에서는 그런 발열이 있어도 사용한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발열을 위한 테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도 중요하지만요, 실제 사용한 경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제가 4K 60프레임으로 계속 찍었을 때 손이 금방 따뜻해지는 것은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계속 연속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제가 필요한 만큼의 영상을 담을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디도 따뜻한 정도였지 손이 데일 정도 뭐 뜨거워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배터리 또한 뜨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해지기는 했어요. 물론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디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다녀왔을 때는 섭씨 약 한 20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섭씨 30도나 35도 뭐 40도 넘어가면은 그만큼 발열이 빨라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뭐 발열 사인이 들어오는 것도 뭐 더욱더 빨라지겠죠.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소니 알파 7-4도 발열이 있습니다. 왜냐? 기계잖아요. 이 작은 바디에 이 정도 되는 스펙으로 촬영하게 되면요, 발열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4K 60프레임 크롭도 발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또한 있어요. 그럼 발열 때문에 이 바디를 안 살 것이냐? 저는 만약에요, 여러분이 발열 한 개 때문에 이 바디를 안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바디를 사용한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잘 모니터링만 하면은 발열로 인해서 영상을 못 찍었다 뭐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크린을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발열이 스크린이 열었을 때보다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 스위블 스크린 뭐 이왕 이렇게 소니에서 넣어준 거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오래 찍는다, 조금 발열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세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롤링 셔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발열과 롤링 셔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니 알파 7-4도 소니 알파 7-3와 같이 롤링 셔터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알파 7S3랑 비교하는 영상을 보니까는 정말로 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좌우로 빨리 움직이는 동작의 영상을 많이 찍는다고 하시면은 이 롤링 셔터 이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뭐 그렇게 심한 움직임이 없는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빠른 영상보다는 움직임이 적은 쪽의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롤링 셔터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5가지 말고도요, 스위블 스크린, 뭐 새로운 메뉴, 뭐 메뉴가 새로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다이얼로 돌리는 게 더 익숙해서 터치 스크린보다는 다이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죠. 그 다음에 익스포저 다이얼 커스텀, 그 다음 포커스 맷 등 여러 가지 영상을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들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요,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하지만은 나쁜 점을 더 많이 보느냐 아니면 좋은 점을 더 보느냐, 어느 정도의 그 타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카메라 재고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디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절대로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 되는지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이미 이 바디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바로 댓글 또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요, 더욱더 많은 컨텐츠, 많은 카메라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